본 방송은 10월 11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64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호스트를 맡은 한수경입니다. KBO는 지금 치열한 가을 야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 오늘도 재밌는 야구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은 전희재 PD님, 민경훈 씨, 조건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으로 인해서 10월 첫 번째 주에 방송을 한번 쉬어가게 되면서 밀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10월 4일을 끝으로 KBO 정규 시즌이 끝이 나면서 막판 페넌트 레이스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치열했던 순위 싸움, 그 중심에 있었던 KT와 왠지 모르겠지만 어쩌다 킹메이커가 돼버린 SSG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PD님 혼자 KT 팬이시고 나머지 셋이 SSG 팬이니까 쓱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G가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5강 진출 성공하고 심지어 3위 자력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SSG에 좀 총평을 해볼까요? 뭐 이유를 따지자면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불펜이 좋아서고요. 두 번째는 불펜이 잘해서고요. 세 번째는 불펜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한 가지네요. 네, 이유가. 그냥 그밖에 뭐 없어요. 네. 네, 불펜이 잘해서요. 웨인 투수 둘 잘해줬죠. 그거 정도 더 뭔가 추가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팬분들이나 관계자, 전문가들 다 앞선 일부 방송에서 NC 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랜더스의 5강을 예상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네. 사실 저 지금 얘기하는 랜더스 팬인 저 본인조차도 사실 7등 정도로 봤거든요. 그 기대 아예 안 했던 시즌이고, 그래서 저 그 구단 멤버십 있잖아요. 네. 그 선예매 뭐 이런 거 제가 원래 멤버십 매년 샀는데 대학생 된 이후로 진짜 처음으로 군대 이후로 처음으로 멤버십을 안 산 시즌이 올 시즌이었어요. 기대를 그 정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폐귀인가 싶기도 하고 이 정도쯤 되니까 그 18년도 우승 때는 제가 심지어 또 군대 있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사실 이제 불펜 빼면은 랜더스의 그런 스쿼드나 전력 그 힘이 예상대로 돌아갔던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타선 사실 작년이나 올해는 끔찍했어요. 작년도 사실 리그 하위권 수준의 생산력을 보이는 타선이었고, 올해는 더 심했고요. 그나마 더 심했어요. 그나마 9월에 반등을 해서 3위를 이제 저희가 이제 수성을 한 거지. 그 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8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생산력 기준으로는 키움만도 못한 리그 최악의 타선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최악의 타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서 욕이 나온 수준으로 너무 못 쳐가지고 못 칠 줄 알았는데 정작 이게 당하니까 이 중계를 보는 입장에서도 너무 좀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해야죠. 그러니까 적당히 못해야지 너무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기본 체급 자체가 좀 떨어져요. 사실 랜더스 타선 그 몇몇에서 보면 체급이 떨어져서 설령 풀 스쿼드로 나와도 하위권을 벗어나기 어려운 수준인데, 거기에 그 중심 타선인 최정과 에리디아가 번갈아 가면서 장기간 이탈을 하다 보니까 정말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전반기에 뭐 사실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SSG의 야수들이 몇 명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박성환이라든지 뭐 최정이라든지 에레디아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모두 이제 뭐 각기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모두 전반기에 이제 좀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키움과 거의 비견이 되는 그런 리그 최악의 타선을 갖춘 SSG였는데, 이 뭐 애초에 근데 핵심인 박성환이라든지 뭐 최지훈까지도 핵심으로 보려면 봐야겠죠. 어쨌든 뭐 몇 명 없으니까 모두 좋은 야수기는 한데, 이 박성환이라든지 최지훈이라든지 모두 고점이 높은 타자의 유형이라고 보기에는 당연히 어렵고, 그래서 더더욱 잘해줘야 됐던 게 최정 에레디아 두 명인데, 이 둘 다 이탈 기간이 길었잖아요, 부상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야수진 구멍 자체도 뭐 시즌 시작 전부터 애초에 송송 난 것처럼 보였었고, 뎁스가 그렇게 두터운 팀도 아니다 보니까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좀 예상대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야수진 부분에서는. 네, 보충 설명을 좀 해보자면 올해 박성환 선수, 최지훈 선수가 둘이 번갈아 가면서 잘하더라고요. 한 번에 잘한 적이 없고 팬들 사이에선 이게 훈이하니 법칙으로 불렸는데 꼭 한 명이 잘하면 한 명은 죽수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실제로 늦봄에 박성환 1할 때 찍을 때 최지훈이 이제 타율 3할 때, 최지훈이 7월에 1할 때 찍을 때 박성환이 3할 8푼 5리 이런 식으로 물론 둘 다 이름값에 맞는 수비 능력은 꾸준히 보여줘서 참 다행이었는데 뭔가 한 번에 잘하는 적이 없구나. 한 명이 기운을 빨아먹는 것도 아니고 왜 둘이 같이 잘한 적은 없지 이런 아쉬움도 좀 있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에레디아도 부상이나 가족 일로 좀 자주 빠졌고 최정도 일단 스타트를 늦게 했잖아요. 시즌을 늦게 시작했고 올해 최정 선수를 보니까 출장 경기가 100경기도 안 되는데 이게 10년 만이더라고요. 최정 선수가 또 시즌 초반에 복귀하고 홈런 페이스 생각해보면 조금만 더 일찍 나와서 좀 해줬으면 어떨까. 분위기가 또 달라지니까. 그러면 시즌 초에 제 기억으로는 타자들이 진짜 감을 못 잡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정 선수가 좀 있었으면 조금 더 일찍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최정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거의 뭐 SK 와이번 시절부터 해가지고 15년간 타선의 중심이었잖아요. 네. 3번에 너무 당연히 나오는 선수가 장기 결장을 해버리니까 이게 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10년 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호스트님께서 그 10년 전이 딱 그때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언제지? 그 1차 FA 그 직전 직후로 해가지고 장기 이탈한 적이 있어요. 그 부상 때문에. 이제 뭐 근데 물론 그때 최정은 뭐 이제 20-20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대표되는 호타준족의 최정이었다면 지금의 최정은 정말 그 무게감 있는 그런 장타로서 생산력을 뽑아내는 타자가 됐는데 이런 타자가 장기간 이탈하면 사실 뭐 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한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투수 쪽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선발도 역시 기대를 안 했어요. 타선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발을 정리하면 늙은 베테랑과 헤매는 젊은이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오원석까지 이제 KT로 보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혀 뭐 선발 쪽에서는 기대를 안 했어요. 정말 무슨 뭐 올해로 치면 김건우 같은 조커 같은 게 튀어나오지 않은 이상은 뭐 전혀 밸류를 뽑아낼 수 없는 수준의 선발진이었고 역시나 뭐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승원의 그 장타 본능 여전했고요. 그리고 김광현은 에이징 커브를 이겨내는데 점점 좀 힘에 붙여 보여요. 네. 뭐 나름 본인 나름대로 이제 뭐 직구 비율 낮추고 뭐 손장난은 좀 치겠다고 뭐 체인지업에 뭐 스플리터에 슬라이더에 커브에 막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어찌어찌 그 나이를 좀 버텨보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한 게 보여요. 이런 던지는 거 보면 근데 점점 좀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때 좀 많이 기대를 받았던 송영진은 구속이랑 제구가 동시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네, 오히려 1년 차보다 구속이 한 5km 정도 날아갔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좀 걱정이 되는 수준으로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송영진 선수 같은 경우는 1년 차가 좀 커리어하이가 되게 생겼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아쉬운 토종 선발진이면 항상 저희가 보게 되는 게 대체 선발진이잖아요. 그죠. 대체 선발로 많은 선수들이 기회를 받았죠. 왜냐면 올해 랜더스는 냉정하게 5선발이 제대로 굴러간 시기가 없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뭐 4선발에서 땡이고 5선발은 돌림판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기회를 받던 선수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전영준 있죠. 예, 키 큰. 전영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직구가 일단 기본적으로 구위가 훌륭해서 어느 정도 탈삼진을 뽑아내는데 일가견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최민준 선수는 18년도 그러니까 1년 차부터 1군에서 얼굴을 비쳤는데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툴이 좀 딸려요. 최민준 선수는. 네, 일단 신장이 기본적으로 아무리가 아니지 투수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신장을 좀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아무래도 그 프레임이랑 이제 직결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민준 선수가 가끔 선발로 나와서 잘 던지긴 했어도 기본적인 그런 툴적인 문제 때문에 스윙맨이면 모르게 고정 선발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최민준 선수한테 바라는 롤이 고정 선발보다는 스윙맨, 그러니까 뭐 길게 이닝 끌어주다 가끔 선발에 구멍이 뚫리면 메워주는 5선발, 6선발 정도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송영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제외를 하고, 그나마 김건우 선수가 좀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은 투구가 있었죠. 12K 경기도 한번 있었고. 그래서 결국 왜 3위인가 하면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욕을 했지만 타선 욕을 했죠, 선발 욕을 했죠. 그럼 결국 뭐 불펜밖에 없죠. 그죠. 네. 네, 그래서 불펜 말고는 나머지가 다 작년만 못하니까 결국 불펜 어천가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랜더스는. 네. 쓱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좀 여러 기록들 찾아보면서 저도
굉장히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어요. 불펜이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리그 최정상급으로 좋았던 시즌인 건 맞는데, 그리고 타선이 리그에서 가장 최악체였던 구간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 보통 이런 팀들이 좋은 성적을 내려면 뭐 1점 차에서 1점 차 승부에서 뭐 강했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던지, 아니면 뭐 역전패를 잘 허용하지 않았다 불펜 덕분에, 뭐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오기 마련인데, 올해 SSG는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의외로 이제 1점 차 승부에서 19승 19패로 딱히 좋은 모습이 아니었고요. 역전패 허용도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선발 투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못했을 때의 승률이 보통 팀들이 한 3, 4할 때 머물러야 되는데, SSG가 올해 딱 5할이에요.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퀄리티 스타트를 못 먹은 팀이 NC랑 투탑인 게 바로 SSG입니다. 근데 그 뒤에 그러면 이제 1+1으로 붙어 나오는 그런 멀티이닝 먹어주는 벌크가이,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전영준이라든지 뭐 최민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생각보다 이 계산이 서는 한에서 경기가 좀 안 터지게 잘 관리를 해준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필승조 말고도. 그래서 좀 여러 지표로 봤을 때 올해 이 SSG의 3위는 사실 숫자만 놓고 보면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좀 따랐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이거 좀 그 몇몇만 보면은 표면적 스탯만 보면 사실 3위를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성이에요. 이거는 네. 랜더 스페인 저도 사실은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기록적으로 긁어드리자면, 제가 지난달 그 가을 야구 관련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랜더스 이제 그때 9월 초였으니까 랜더스 5선발 및 대체 선발 등판 시 팀이 그때 21승 16패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10월 달까지 진행된 경기까지 찾아보니까 결국 이제 5선발이나 이제 대체 선발이 나왔을 때 23승 16패를 기록하게 됐거든요. 이 승률이 거의 뭐 7할에 육박하는 승률인데, 그래서 뭐 덕분에 선발진이 외국인 선수들 말고는 사실 이닝을 많이 못 먹어줬음에도 필승조가 시즌 끝까지 별탈 없이 완주한 또 이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 전 개인적으로 계속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상으로, 야구를 오래 본 경험상, 그리고 또 과거에 분석해본 기억으로는 만약에 어떤 팀이 불펜의 힘으로 가을 야구를 갔을 경우에 대체로 그 내년이 항상 안 좋더라고요. 네, 왜냐면 불펜만큼 시즌별로 등락이 큰 부분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불펜이 어떤 시즌 좋아도 내년에 단체로 박살나는 경우를 저희는 야구를 보면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우승팀조차도 뭐 가령 뭐 근처로 최근으로 따지면 뭐 2, 3시즌 LG 같은 경우. 뭐 당장 작년과 올해의 기아를 비교만 해봐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우승팀만 보더라도 2, 4시즌 우승 기아가 올 시즌 불펜이 붕괴하면서 결국 추락을 했고, 마찬가지로 2, 3시즌 우승한 LG도 이듬해 물론 이제 고우석이 이탈이 있지만 뭐 누군 다치고 누구 군대를 가고 하면서 순식간에 불펜이 가장 최대 약점으로 이제 꼽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올해 랜더스 불펜이 좀 비정상적으로 튀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운이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운이 분명히 엄청 끼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위가 당연한 거라고 랜더스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3위라는 그 성취에 취하지 말고 약점을 빠르게 메우는 이제 이런 프런트의 기민한 행동이 비시즌의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SSG가 야수는 투수 노름이라는 말을 좀 보여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 야구는 투수 노름. 야구는 그렇죠. 네. 그나마 좀 선발이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1, 2, 3 선발이 그 외인 2명과 김강현 선수가 나름 잘 해줬고, 또 리그 최강 불펜 덕분에 3위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래서 더 아쉬운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투수 불펜진이 언제 이렇게 주사위 6들지 모르는 시즌을 타선이 좀 안 좋게 말하면 좀 말아먹은 시즌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후반기에 가을 되면서 타선 살아나는 게 좀 다행이었고, 덕분에 9월, 10월 승률이 0.667 기록하면서 자력 3위 확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었던 점은 이번 시즌에 스윕이 거의 없었어요. 승이든 패든, 승은 당연히 없었고 패도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번이었는데, 이렇게 강팀 상대로 좀 경기를 쉽게 내주지 않았던 점이 그나마 좀 3위라는 숫자의 힘을 좀 보태주지 않았나 싶고,
그 경훈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까는 이제 전 방송에서는 삼성이 4위가 된 게 좀 위에 팀들이 좀 내려오면서 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저희도 사실 그 덕을 좀 본 것 같고 이렇게 수입해를 내주지 않았다는 건 뭔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운이 좀 좋았나? 상대 선발을 좀 4, 5선발을 많이 만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 팀이 올해 3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3연전 수입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는 수입승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 팀 타선 야수진의 이런 체급 자체가 얼마나 좀 낮았나를 방증하는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보는 견해가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이제 단기전 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즌 전반 그냥 시즌 전체를 넣고 보면 정규 시즌은 야수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SSG 같이 이제 어느 한 특정 분야 여기서는 이제 불펜에 해당이 되겠죠. 한 특정 분야가 너무 잘 깎아서 잘 튀어 오르게 되면 또 이런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게 또 야구의 묘미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SSG를 보면서 올해 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SSG가 역대급 투고 타저의 시즌을 보냈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런 불균형들이 그래도 가을 들어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혹시 좀 핵심으로 뽑을 만한 선수들이 있을까요? 일단 후반기 반등 말씀드리기 앞서서 잘 버텨준 선수들 국밥 시즌에 국밥 같은 선수를 하나씩 언급을 해보면 일단 타선에서는 박성환을 꼽고 싶습니다. 부침이 정말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여름에 이제 중심 타자들 하나 둘씩 빠지면서. 근데 그런 부침이 많았던 타선의 중심이라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축을 하나 잘 잡아준 것 같아요. 이 박성환 선수가. 약간 요즘에 이제 타석에 서는 거 약간 보급형 홍창기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제 함부로 비교하면 안 되지만 뭐 그래도 홍창기 선수는 코너웨하고 박성환 선수는 유격수니까 네, 뭐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어쨌든 타출 갭이 1할이 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짜 그 일부 방송에서 저희가 LG 칭찬할 때 특히 그 플레이트 디스플레이 너무 좋다, 출루 너무 잘한다라고 칭찬했는데 그런 정도에 비견할 만한 선수가 SSG는 전 거의 박성환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박성환 선수가 당연히 후반기에 1번 타순 고정이 됐고 그리고 또 한 명 또 언급하고 싶은 게 이분은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환유섬 선수도 좀 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스탯은 좀 아쉬워요. 옛날에 그런 폭발력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타선의 이제 최저점 방어는 좀 잘해준 느낌? 어쨌든 계속 이제 상위 타선, 4번 타선, 5번 타선이 계속 나오면서 어느 정도 얼추 진짜 그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타격이 내려가는 거는 좀 막아준 느낌이 좀 듭니다. 이게 사실 이제 9월에 버닝을 해서 3위를 했잖아요, 랜더스가. 근데 사실 9월은 주전 거의 전원이 불타올라서 사실 딱 누구 덕분에 네. 우리가 이제 9월에 뭐 가을을 갔다라고 얘기는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올해 국밥을 먼저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투수진을 얘기하면 뭐 투수진은요 국밥 말씀드렸는데 그냥 시즌 시작부터 끝까지 잘하는 애들이 잘하고 못하는 애들이 꾸준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얼굴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선발진, 그러니까 대체 선발, 5선발이 좀 왔다 갔다 한 거 빼고는 거의 뭐 그 시즌 초 세팅됐던 롤에서 변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필승조는 이제 노경은 이로운 조병현에 김민희 잠시 들락날락 거리는 게 끝이고 그리고 선발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선발 이제 대체 선발 돌림판 제외하면은 그냥 김광현, 문승원이 예상된 수준으로 그냥 그럭저럭 그냥 로테이션 돌았고 그리고 앤더슨 화이트는 뭐 훌륭하게 저희가 이제 보통 외인 투수함이 기대하는 그런 실력을 보여줬고 그러니까 타팀 팬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대충 그냥 9시에 랜더스 경기 틀면 노경이 나와서 던지고 있고 그렇죠? 네, 대충 맞습니다. 한 9시 반쯤에 랜더스 이기나 하면 경기 틀어볼까 하면 대충 그냥 조병현이 던지고 있고 이게 3월부터 9월 10월까지 꾸준히 그랬어요. 단 한 번도 변수가 없었어요. 뭐 누가 부상을 이탈한 적도 없고 뭐 갑자기 얼굴에 막혀서 필승조에서 누가 이탈을 하고 누가 새롭게 들어오고 이런 일이 전혀 없어서 뭐 딱히 재밌게 말할 거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수 쪽에는. 네, 투수 쪽에서 뭐 조병현도 정말 훌륭한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충분히 언급할 만하지만 저는 노경은 선수가 가장 핵심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네. 게 이 사람은 왜 안 늙습니까?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올해가 본인 불펜으로 뛰었던 그 기간 커리어의 시즌이더라고요. 보니까 만 41세 이게 맞나 싶어요. 저는 이게 이 선수가 SSG 오고 나서 첫 시즌에 79.2이닝 던졌던 거 포함을 하면 사실상 80이닝을 4연속으로 지금 이제 30대 후반부터 41세 시즌까지 이렇게 이닝 먹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탈이 안 날 수가 있는지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늙는 게 아니고 거의 회춘하시는 맞습니다. 수준이잖아요. 이 타자의 이런 유형이 하나 있죠. 지금 최영우라고 기아의 최영우가 있는데 투수 쪽에서는 오히려 노경은 선수가 좀 이런 유형이지 않나 싶고 구속하락의 징조도 안 보이고 뭐 이게 보통 야수가 뭐 KBO뿐만 아니라 다른 리그를 봐도 40 될 때까지 유지한 케이스는 그래도 간혹 있어요. 근데 투수가 그러기에는 정말 쉽지 않고 떠오르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금 김진성 선수?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그래서 기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노경은 선수의 이 존재 덕분에 젊은 불펜 투수들 뭐 이로는 올해 많이 던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젊은 투수들이 좀 부담해야 될 이닝을 이 선수 덕분에 좀 많이 이제 막아주기도 했고 참 SSG 팬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베테랑이 있을까 싶은 선수입니다. 게다가 이제 나이를 생각하니까요. 오히려 연투라든가 이런 혹선 논란에서 자유롭다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커리어가 엄청 네, 앞으로 네, 엄청 길지는 않을 먼 거니까. 미래를 내다볼 선수도 아니고 게다가 이미 지금 3년 FA 계약했잖아요. 네. 이미 보장된 연봉이 있기 때문에 설령 내년이나 내후년에 부상으로 장기 이탈을 하더라도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상당히 좀 덜할 거고요. 뭐 매년 연봉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네. 내후년까지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왜 지금까지 건강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냐를 얘기하면 분명 좀 기이한 일이지만 굳이 하나 한번 꼽자면은 그 30대 들어서 한번 이 선수가 그 장기 그러니까 부상이 아니라 장기 이탈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리그에서. 네. 네, 뭐런 그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이탈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선수가 수술도 아닌데 거의 한 뭐 몇 개월 내지는 1년씩 이탈한 케이스가 커리어 내내 한 2번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좀 푹 쉬고 온 게 지금 이렇게까지 그 장기 이렇게 오랫동안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아닌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한편으로 안식년이 있었다. 네. 부상 아닌 안식년. 그렇죠. 부상이 아닌 안식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일단 하는 활약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활약을 보여주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또 하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저도 핵심 선수 좀 뽑아보자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타자들은 대부분 다 같이 잘 해줘서 왠지 모르겠지만 진짜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에 좀 못하나? 아니면 진짜 가을 DNA라도 물려받은 건가 싶을 정도로 대부분이 잘해줘서 9월 이후 타율이 좀 시즌 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9월 MVP 후보였던 최지훈 선수와 이로운 선수 뽑겠습니다. 최지훈 선수가 9월, 10월 기록을 보면 타율이 이제 4할 오픈 3리, 타율 1위였고요. 안타 공동 1위, 출루율 공동 1위였고 또 이제 이로운 선수는 9월, 10월에 13.2이닝 동안 평자 0.66 기록을 했습니다. 최지훈 선수가 7월에 좀 일할 때 찍으면서 최악의 부진이 있었는데 그걸 딛고 좀 회복한 점, 그리고 이로운 선수는 사실 이번이 3번째 시즌인가요? 그런데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즌 초반부터 후반까지 끝까지 이렇게 잘 버텨줬다는 점에서 핵심 선수로 꼽겠습니다. 최지훈 선수 반등이 딱 그 8월 9월부터였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시기가 딱 어떤 시기랑 겹치냐면요. 1번 타순 박탈이랑 좀 타순 겹쳐요. 좀 내려갔을 때. 네, 타순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박성환 선수가 후반기부터는 1번으로 고정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박성환 선수랑 최지훈 선수랑 자리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박성환 선수가 좀 하이 타선이 있었고 그리고 거의 사실상 고정 1번이었어요. 전반기 때 최지훈은. 그래서 최지훈이 선수가 고정 1번으로 나왔는데 그 둘의 자리를 바꾸면서 약간 최지훈 선수가 좀 마음의 부담을 좀 덜었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타순이 엄청 크게 막 유의미하게 타자의 실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라는 소리가 많아요. 이제 선수들 인터뷰라든가 방송 출연한 거 보면은. 근데 그래도 이 정도로 너무 급격하게 반등을 한 걸 보면은 타순 조정이 좀 최지훈 선수한테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가을 야구도 최지훈 선수 상위 타선 안 쓰고 하위 타선에서 줄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저도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후반기 타자진은 사실 누구 하나 콕 집을 수 없을 만큼 모두 잘해줘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 명을 꼭 골라야 한다면은 류효승 선수를 뽑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8월에 퍼포먼스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애견력 가득한 타선에 이제 9월 4할 타자 7번 최지훈 그리고 이제 8번 류효승으로 이루어지는 하위 타선 덕분에 타선의 짜임새도 되게 좋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수진에서는
대체 선발하고 이제 5선발로 나온 아까 그 선수들 전체와 김민 선수 뽑고 싶은데요. 앞서 뭐 말씀드렸듯 전영준, 뭐 최민준, 김건우, 박시우가 시즌 초부터 끝까지 되게 공백이 많았던 선발 로테이션을 잘 커버해줬고, 그리고 이제 뭐 필승조 4명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김민을 뽑은 게, 김민이 이제 후반기 26.1이닝 사실점으로 클래식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필승조 4명 중에서 가장 잘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기에 사실 좀 부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비교 대상인 이제 원석 씨는 10승을 네. 달리면서 이제 이게 선수 본인 멘탈적으로도 조금 조급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후반기에 좀 반등해줘서 네,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SSG 얘기 이렇게 마무리해보는 걸로 하고 이제 KT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저는 이 PD님이 이 주제를 좀 골랐을 때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게, 원래도 PD님이 되게 본인의 팀에 엄격한 분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방송에서 한때 그 KT가 5강을 갈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했을 때조차도 되게 신랄하게 까셨어요, 본인 팀을. 근데 지금은 KT가 정말 아쉽게 가을 야구에 진출을 하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좀 많았는데, 뭐 먼저 당연히 얘기해야 될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야수진 고령화 문제예요. 이게 시즌 시작 전에 최강 야구보다 고령화됐다라고 막 놀림받았던 거 치고는, 우려했던 것보다 치고는, 제 우려보다는 그냥 딱 예상하는 범주 내에서 무난하게 흘러갔던 건 맞아요. 뭐 황재균 선수라든지 허경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우려보다는 그래도 WRC 플러스 100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딱 그 정도 쳐주는 느낌이었는데, 막상 시즌 끝나고 지표 까보면 키움 제외하고 최하위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것마저도 사실 안현민이라는 뭐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그런 변수가 터져버리면서 이게 지표가 좀 뻥튀기 된 거지. 안현민 제외한 팀 전반적인 타격 지표를 보시면 키움보다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이 팀의 현실입니다. 지금 물론 키움은 송성문이 있으니까 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애초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인을 했냐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강철 감독의 베테랑 선호 성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애초에 드래프트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한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생각해요. 근데 애초에 이 부분을 저는 크게, 물론 지금도 불만은 있습니다만 너무 고령화됐다는 부분에서는, 근데 너무 크게 뭐라는 할 수 없는 게, 어쨌든 KBO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팀들이 키움 제외 지금 윈나우 팀이잖아요. 리빌딩, 뭐 리스툴링 그런 거 없습니다. KBO는 그런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유망주를 중용해야 하는 리그도 아니고, 어쨌든 KT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발진이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선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100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다만 그 정도로 이제 고령화가 될 때까지 어쨌든 이런 유망주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팀 플랜을 제대로 수립을 하지 못한 뭐 프런트의 과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는 모두가 좀 잘못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베테랑들은 뭐 다 예상 범위 내에 있었는데, 네. 좀 안 좋은 얘기 하나만 해야 된다면 저는 장성호 선수를 꼽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수비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좀 많이 꺾여서 사실상 리그 최악의 수비였거든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지금 그 피도루가 100개가 넘어갔죠. 장성호 선수가 작년 본인이 세웠던 기록을 본인이 깼는데, 올해 냉정히 말해서 포수에 지금 세우면 안 되는 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블로킹도 지금 많이 안 되는 모습이 많았었고, 그냥 기본적인 뭐 롯데전 실책이라든지 이런 거 다 거르더라도 한 시즌에 100개의 도루를 내주는 포수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애초에 이 선수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수 포지션으로 꾸준히 기용을 했던 이유는, 어쨌든 다른 KBO의 평균적인 그 다른 포수들보다는 훨씬 좋은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든 썼는 건데, 올해는 그마저도 안 됐어요. 잠깐 이제 막판 후반기 한 8월 말이었나 그때쯤에 좀 불타올랐던 기간을 제외하면
이 선수가 타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포스 포지션으로 써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그런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루 저지율이 10%가 안 돼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백업 포수들이 해주냐? 그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대현 그래도 장성호 선수보다 낫다지 절대적으로 리그 평균을 비교하면은 조대현 선수나 강현우 선수도 포수 쪽에서 수비가 뛰어나다고는 지금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도루저지 부분에서는요. 네. 아마 10%대 아니면 20% 초반인데, 그러니까 그 장성호 선수를 결국은 쓸 수밖에 없게 계속 되는 것 같아. 돌림판이 되는 거죠. 이게 장성호 선수가 이게 계속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니까 이러면은 장성호 선수는 저기 지명타자를 보내고 뭐 조대현이나 강현우를 쓰자. 근데 또 둘 다 뭐 타격은 애초에 기대도 못 하거니와 수비에서도 또 만족 못하니까 네. 그냥 결국은 우리 주전 포수는 장성호도 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장성우를 지명타자로 보내기에는 이 팀 지명타자 자리가 사실 꽉 차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강백호도 있고 다른 선수들도 다른 베테랑 선수들도 지명타자 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고령화의 문제죠. 어쨌든 또 이제 뭐 그나마 장타 좀 쳐주던 뭐 문상철마저도 사실 원래 노망주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굉장히 늦은 나이에 만개를 했었던 23년도부터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벌써부터 오래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하다 보니 이 뭐 황재균이라든지 허경민이라든지 뭐 이런 베테랑들이 좋은 타자냐라고 질문했을 때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장타가 없는 그런 일명 똑딱이 유형의 타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게 이 팀의 가장 전반적인 큰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러면 유망주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을 항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두가 안현민처럼 올라오자마자 대활약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죠. 기적이죠. 그리고 KBO에서 그거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뭐 고조일 야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바로 올라오자마자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기회를 간간히 받으면서 그래도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가 있으면 어쨌든 써볼 생각이라도 할 텐데 KT는 사실 그것조차 없어요. 지금 젊은 야수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딱히 그런 선수가 없거든요. 올해 이제 권동진 선수도 거의 풀타임에 준하는 기회를 많이 받으면서 써봤는데 이게 풀타임 숏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자원이 분명한 게 올해 좀 판정이 난 것 같고 앞서 이제 경훈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젊은 포수들 강현우라든지 뭐 조대현이라든지 이런 세컨 서드 포수들도 기회를 안 받은 게 아닌데 올해는 근데 전혀 인상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당장에 이겨야 되는 팀인 건 맞고 하다 보니 결국 돌고 돌아서 그냥 베테랑 쓰자 이렇게 흘러간 게 올해 좀 실패 원인이지 않나. 라서 뭐 누구 하나를 콕 집어서 탓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5강 탈락 팀들 보면은 후반기에 그래도 잘한 선수들 몇 명 뽑아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얘가 후반기에 잘했으니까 내년 시즌에 좀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네. 냉정하게 KT의 올해 시즌 후반기에 그런 희망을 보여준 20대 젊은 야수가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아예 제 기억에 아예 없는 걸로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KT 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달리기 계속 달려야 되는데 내년이면 또 주전 선수들 특히 다 30대인 선수들이 한 살씩 더 나이를 먹고 이러면은 뭐 또 내년도 만약에 강백 선수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다가 내년에 당장 또 주전 야수 라인업에서 유일한 20대가 지금 또 안현민이 되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요. 만약에 외국인 타자 새로 뽑을 외국인 타자 마저 30대라면 그러니까 KT 팬들 입장에서는 일단 5강 탈락한 게 일차적으로 속이 제일 쓰리겠는데 네. 후반기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인 야수가 아예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한편으로 정말 가슴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류현인 선수 네. 좀 기대되는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상무에서 지금 폭격을 해가지고 그렇죠, 폭격하고 전역을 하면 분명히 이제 안 그래도 지금 KT 센터라인이 워낙 부실하다 보니까 분명히 기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이게 2군 성적을 퓨처스리그 성적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죠. 지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패 원인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뽑기 게임에서 너무 못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작년 외국인 WAR 합계 2위가 KT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거는 로하스가 거의 대부분 뻥튀기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투수가 벤자민 쿠에바스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외국인으로 여태껏 이제 좀 득을 본 시즌이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많았던 KT인데 올해는 9위로 떨어졌습니다.
8위였나 9위였나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러면 체감이 확 되죠. 로하스랑 쿠에바스는 이제 그냥 너무 한순간에 이제 꺾여버려서 나가게 됐고 근데 데려온 게 스티븐슨과 패트릭이었다는 게 저는 사실 그 대체 외국인 선수 방송했을 때도 언급한 부분이었지만 굉장히 걸렸어요. 그러니까 스티븐슨은 결국에 이제 솔직히 그냥 로하스를 풀타임 받고 돌렸어도 비슷한 성적을 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비슷한 그냥 못하는 외국인 타자의 정도의 딱 타격 생산성을 보여주었고 패트릭도 그냥 저냥 사실 1선발 롤을 기대하고 데려온 선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 저는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헤이수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이거는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선발 롤을 맡아줬어야 하는 거는 헤이수스잖아요. 근데 그렇죠. 경기 단위 기복이 워낙에 심했고 이 선수가 패스트볼 9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실 키움 때도 그랬지만 이제 세컨더리라든지 서드 피치의 완성도가 사실 좀 떨어지거든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런 점들을 보니까 1선발 외국인이라고는 사실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투구 내용을 올 한 해 좀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서 보여줬다. 몇몇 경기는 또 잘했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외국인의 덕을 진짜 전혀 보지 못했던 KT인데 저는 못 데려오는 거는 그러니까 데려온 선수가 못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걸 다 잘하겠습니까? 그게 잘 됐으면 맨날 1등 했겠죠. 근데 다른 컨텐딩 구단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 팀이 하이리스크 픽을 할 용기라는 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올 한 해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무난한 외국인 선수만 뽑으려고 하는 거가 보이니까 이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로하스랑 쿠에바스 재계약한 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 두 선수가 동반 이렇게 갑자기 부진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애초에 벤자민 대체로 들어온 게 헤이수스가 1선발을 맡아줘야 되는 거면은 이거는 후라도 데려온 삼성에 비해서 너무 아쉬운 거 아닌가라는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올 시즌 초반에. 그래서 이건 너무 아쉬운 무브다라고 했었던 우려가 생각이 나고 또 이제 로하스 대체자로 구해온다는 게 스티븐슨이라고 할 때부터 아니 도대체 무슨 고점을 보겠다고 스티븐슨을 데려오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제 메이저리그 응원팀에 그 한 4, 5옵션 외야수였으니까 제가 뭐하는 NC 봤잖아요. 근데 네, 이게 고점이라고는 사실 기대하기 좀 많이 어려운 유형인데 왜 굳이 달리는 팀에서 이런 야수를 픽을 했을까? 그리고 패트릭까지 생각했을 때 봐도 이 팀은 뭔가 고점을 노리는 영입을 할 생각이 없는 건지 좀 리스크 픽을 하기 싫은 건지 그냥 좀 순수하게 의문이 들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더 용기 있는 선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할 일이 별로 없었죠. 사실 KT 외국인 스카우터가 역대로. 네. 왜냐면 보세요. 저기 물론 한 번씩 다 나갔다 오긴 했지만 로하스, 쿠에바스 그 한 번에 그 중간에 그 공백기를 제외하면 6년, 7년 있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 사이사이 있었던 선수들도 1년 단위는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알포드도 2년 있었죠. 네. 그리고 웨스 벤자민도 2년 있었죠. 그리고 또 누구 있죠? 그래도 2년씩 있던 선수들이 되게 많죠. 데스파이네도 한 3년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할 일이 별로 없었다고 봐요. 물론 그 전에 잘 뽑았으니까 그건 이제 그 외국인 스카우터의 덕이 맞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무산일주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저도 피디님과 마찬가지로 좀 들기는 합니다. 좀 네. 물론 뭐 여기서 이제 롯데 얘기를 해보자면은 물론 정말 큰 실패로 끝났지만 전 아직까지도 벨라스케즈를 선택한 당시 롯데의 픽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못할 줄은 사실 그 누구도 몰랐고 거의 그 공 던지는 거 보면서 공인구 이슈든지 아니면 정말 오다가 어디 부상을 당해서 온 건지 싶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그런 롯데 같은 혹은 이번에 토러스트를 뽑은 LG 같은 그런 좀 과감한 선택을 해야지 지금 어쨌든 윈너로 달린 KT 입장에서는 그 팀에 좀 도움이 되고 그나마 더 가능성 높이는 길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플로어 내지는 너무 안정에 검증된 픽 네. 이런 느낌의 픽을 자꾸 하니까 좀 많이 안정에 아쉽죠.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저 피디님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외국인 선수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 명 빼고는 다 아니면 셋 다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지금 셋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헤이스라든지 뭐 스티븐슨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너무 못했으니까 바꾸는 건 맞는데 패트릭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패트릭도 개인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토프 자체가 요즘 외국인 선수 뽑는 트렌드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스티븐슨 선수가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중견수 네. 쪽이 지금 KT가 뭐 배정진 선수 부상이긴 했지만 그 전부터도 사실 올해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혹시 데려온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로하스를 그냥 뒀다가는 로하스라든지 안현민을 갑자기 센터를 세우기에는 근데 막 이제 중간에 그래서 안 실험도 되잖아요. 많이 했었죠. 네, 그죠? 실제로 안현민이라든지 로하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갑자기 센터 수비를 보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안 되죠. 로하스는 늙었었고 안현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외야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타구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려온 것이 좀 수비 주루 툴에 좀 치중되어 있는 이런 스티븐슨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못 뽑은 건 솔직히 좀 핑계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이었나요? 두산 생각해 보면 제러드 영, 물론 이 선수는 코너 외야라서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 제러드 영 같은 선수 데려올 수 있잖아요. 시즌 중반에도 충분히. 어쨌든 요즘 KBO에 퀄리티 좋은 외국인 선수들 데려오는 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는데 이전보다는 확실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슨이라는 픽 자체는 좀 많이 미스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리그 수준 차이가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물론 원래 또 예나 지금이나 MLB는 뭐 부동의 그런 전 세계 리그 1위 야구 리그이긴 하지만 KBO 리그가 좀 발전이 정체되다 보니까 리그 수준이 많이 벌어지면서 이제는 트리플 A에서도 후반기에 이제 뭐 훌륭한 성적 보여줬는데 확장 엔트리 못 들어간다는 거 콜업 못된 선수들 대체 용병으로는 충분히 그런 파괴력 있는 용병들 전 충분히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제러드 영이었고, 그러니까 KT도 그런 픽을 할 의지가 없었는지 아니면 사실 내부적인 역량이 그게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피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더더욱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유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감독의 심각한 경기 개입이 사실 조금 올해는 많이 아쉬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타팀 감독 욕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감독이 뭐 어떻게 해봐야 이게 실제 플레이하는 거는 어쨌든 야구 선수다 보니까 크게 이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주의예요. 그리고 뭐 이광철 감독에 대한 평가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이 인물이지만 저는 올해 전까지 큰 불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의 이 감독의 경기 개입과 이상한 작전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감독조차 조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이상한 작전을 많이 구사를 했는데요. 저는 이 작전 야구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KBO에서는 어느 감독이든 사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주류 밸류가 나오는 팀이 하면 이게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KT처럼 모든 야수들이 거의 다 고령화되고 이런 팀에서 해봤자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뭔 스퀴즈 작전을 한번 이제 성공하더니 그때부터 맞들려서 자꾸 스퀴즈를 할 정도인가 싶은 상황에서조차 동점을 만들려고 스퀴즈를 하질 않나. 이러면서 날린 경기가 올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조급증이 눈에 보였다. 이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계속 달리긴 해야 되고 근데 선수들은 계속 나이를 먹고 있고 미래가 사실 불투명한 KT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생각만큼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뭐 좋은 결과를 이어졌으면은 뭐라고 안 하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감독의 경기 개입에 대해서는 비판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루요. 제가 아까 일부 방송에서 LG가 드디어 도루 실패율 1위를 벗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KT 네. 덕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KT 도루 성공률이 리그에서 유일하게 60%대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루 성공률이 보통 이렇게 낮은 팀들은 보통 도루를 엄청 많이 하니까 도루 실패율이 그만큼 낮아지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죠.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도루 성공이 도루 시도도 그렇고 도루 성공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리그 최하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개선은 모르겠는데요. 그냥 아예 안 뛰던가 하는 방향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KT가 또 그 시즌 마지막 경기에 한화전에서도 스퀴즈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죠. 시도하다가 네, 이제 또 역대급 플레이가 나왔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인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진짜 조금 찾아보니까 신기하긴 하네요. 그 도루 관련해서 KT가 도루 시도가 꼴찌고요. 그리고 도루 성공도 꼴찌고요. 그리고 도루 성공률도 꼴찌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안 뛰는데 뛰어서 결과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예 그냥 도루를 봉인하는 것도 작전 야구랑 도루를 차라리 봉인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나을 거예요.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뭐 시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승수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안 줄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레버리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불펜이 없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3번 세 번째로 얘기했었던 문제점에서 그 감독님에 대한 그 비판한 거에서 이어지는 맥락이라면 맥락인데요. 손동현, 박영현, 뭐 그리고 막판에 좀 이제 폼 올라온 이상동 제외하면은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불펜이 아예 전무했습니다. 손동현이랑 박영현에게 가중된 부담이 그래서 너무나도 컸어요. 이강철 감독 체제 5년, 6년이죠 이제 거의 6년 이어져 오면서 뭐 많이들 이미 얘기가 된 것이지만 이 팀 불펜 운용이 좀 많이 무리했다라는 거는 이미 유명해졌고 그래서 이제 과부하가 걸렸던 뭐 왕년에 홀드왕까지 했었던 주건이라든지 뭐 김민수 이런 불펜들은 더 이상 전성기의 폼 끝자락에도 지금 못 미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손동현, 박영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심각한 걱정이 있습니다. 보법이 다르다는 생각을 항상 저는 타팀 팬으로서 보면서 맞습니다. 특히 후반기에 그 외국인 투수들까지 갑자기 이닝 중간에 막 뛰쳐나오는 거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근데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차라리 굴릴 거면 외국인 투수를 네. 굴리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 기용은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왜 그 기용을 하게 됐냐를 생각을 해보면 방금 피디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스노우볼이 굴러서 결국 외인 투수가 이닝 중간에 뛰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불펜 좀 더 관리해주고 좋은 투수들, 물론 KT의 투수 육성은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만 그건 별개로 하이레버리지 상황에 쓸 수 있는 불펜을 잘 아껴줬으면은 시즌 후반에 그렇게 무리하게 패트릭과 헤이수스 선수가 그렇게 뭐 5회 6회 나온 일은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전반기에 원상현이라든지 손동현이라든지 이런 좀 7, 8회에 나올 수 있는 셋업맨들을 그렇게 무리하게 운용했을 때부터 사실 좀 이런 참사가 날 거라는 거를 예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후반기 보고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네, 그러면 이렇게 PD님의 주도하에 KT가 이번 시즌 왜 부진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체계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끝까지 나름 순위 싸움을 했고 5강에 가지 않을까 하는 많은 이들의 예상이 있었던 만큼 좀 강점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발진의 힘으로 그냥 여기까지 어떻게든 굴러간다라는 게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어쨌든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엄상백이 하나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김민을 주면서까지 데려온 오원석이 KT 와서 좀 한층 더 이제 스텝업을 하게 됐습니다. 전반기 한해서는요. 후반기는 늘 그랬듯 썩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던 그 고질적인 컨트롤 이슈가 그래도 가닥이 좀 잡히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이건 후반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선수가 원래 세컨더리로 뭐 작년에는 커브를 많이 활용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체인지업 활용까지 좀 더 좋아지면서 명백한 이런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KT가 제일 부러운 것 중 하나가 체인지업을 기가 막히게 잘 달아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좌우 투수 불문하고 심지어 언더핸드까지도.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무래도 KT가 오원석을 스트레이드로 영입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영입을 했고 그게 뭐 성공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그리고 올 시즌 후반기 사실 좀 많이 아쉬웠지만 똑같이 아쉬웠죠. 뭐 매년 그랬으니까요. 맞아요. 4, 5년 그랬지만 전반기에 이미 쌓아둔 게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뭐 일단 KT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는 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소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미존 복귀 이후 사실상의 첫 풀타임 시즌이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닝 관리를 분명히 해준다고 했는데 팀 상황이 급해가지고 갑자기 불펜으로 들어가더니 뭐
또 불펜에서 몇 경기 2경기였나요? 나오다가 5실점 하니까 이제 또 갑자기 또 아예 안 되겠다 선발로 써야겠다 하면서 이제 급기야 이제 147이닝까지 결국 소화를 하게 됐는데 결국 규정 이닝을 먹었어요. 네, 결국 규정 이닝을 소화를 하게 됐는데요. 뭐 관리를 해준 느낌은 있어요. 그래도 네, 그래도 이 선수가 좀 대단했던 게 저는 데뷔 후에 첫 3년 동안 이 선수가 삼진보다는 아무래도 맞춰 잡는 그런 투심러다 보니까 땅꾼. 네, 위주의 그런 맞춰 잡는 위주의 피칭을 했던 소영준이라면 이제는 점점 삼진을 잡을 줄 아는 투수로 성장하는 게 좀 눈에 보였어요. 확실히 특히 올해 커터까지 좀 적극적으로 구사를 하면서 활용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땅볼 유도 능력은 여전하고 그래서 참 여러모로 국내 선발 중에서는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런 피치 믹스를 보유한 선수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죠. 이 소영준만의 유니크함이 좀 돋보이고 저는 아직도 고점이 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횡적인 움직임을 하나 강조한 변화구 뭐 예를 들면 뭐 스위퍼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것만 좀 추가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고점이 남아 있지 않나 좀 더 대단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낮은 점 공략하고 좀 근처에서 놀면서 땅볼 유도하고 범퇴 유도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올해는 좀 존을 좀 더 찌르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맞습니다. 존을 찌르면서 헛스윙 유도도 좀 늘어났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나은 투구를 계속 보이는 모양새가 되었고 근데 147이닝은 조금 타팀 팬이지만 좀 가슴이 쓰리네요. 이게 어쨌든 소영준 선수 던지는 거 보면은 향후 또 국대에서도 또 어느 정도 선발 역할도 해주고 해야 되는 선수인데 이거 1년 차 이거 이래도 되는지 좀 걱정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분명히 후반기에 이 선수 이제 좀 폼이 좀 복귀 1년 차니까 이닝 관리해줘야 한다 하면서 후반기에 불펜으로 갈 거라고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께서 직접 원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2경기 정도 불펜 나오더니 그 이후엔 계속 선발로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펜으로 안 간 게 차라리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펜에 가면 네, 이제 불펜으로 갔으면 그러네.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연투 때문에. 애니콜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고영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사실 ABS가 이제 KBO에 처음 도입이 됐었잖아요. 그때 뭐 전반적으로 언더핸드 투수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고영표도 마찬가지로 많이 헤맸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투심러로 이제 다시 변화를 하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거 다 박살날 거라고 예상을 했죠. 이게 항상 그 사이드암 언더핸드 기준으로 원래는 볼이지만은 잘 잡아주는 그 로우존 쪽 있죠. 네. 로우존 그리고 약간 로우존 기준은 약간 좌우 그쪽이 이제 그쪽이 다 볼로 가버리니까 이제 사이드암 언더핸드 투수들 입장에서 미쳐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강제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이존에다가 던져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ABS가 조금 내려왔잖아요. 네. 아래로. 그러면서 또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ABS 도입한 다음에 고영표 투구 보면요 너무 뻔했어요. 네, 맞아요. 아시죠? 저도 보일 정도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초구에 일단 높게 하나 찔러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것저것 던지다가 결국은 제발 휘둘러줘야 하면서 체인지업을 막 난사해요. 네. 그래서 잘 떨어지면은 범타든 삼진이 되는 거고 이게 약간 존에 몰리면은 뻥 하면서 맞아요. 이제 우당탕탕이 되는 건데 올해 확실히 존 낮춘 것도 도움이 됐고 그리고 고영표도 그 바뀐 ABS 환경에 맞춰서 좀 적응한 게 올해 또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퀄리티 스타트도 또 되게 또 고영표 하면 또 고퀄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되게 뭐 좋은 성적 존 연봉값을 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올해 무조건이죠. 한정으로는, 네.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KT의 한 시즌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올 시즌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전망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들이 좀 있을까 싶어요. 먼저 KT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재작년 1차 지명이 아니라 저 1라운드 픽이었죠. 원상현 선수가 올해 그래도 전반기 한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투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속 자체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고 152까지 터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거기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커브 자체가 원래 고등학교 시절부터도 워낙 유명했었는데 프로 와서도 이 커브의 이 회전력은 진짜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단했던 것 같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이 선수가 피치가 희한했던 게 커브를 오히려 그 주무기로 쓰질 않고 세컨더리로 쓰질 않고 오히려 체인지업 비중을 좀 많이 늘려갔는데
확실히 오프스피드 피치를 많이 달아주는 KT답게 이 선수한테도 좋은 체인지업을 달아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게 실제로 전반기 때는 꽤나 효과적으로 발휘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때 저는 이 선수 그래도 국대 후보까지는 되겠는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다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갈리는 바람에 또 이제 본인 멘탈 이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후반기 때는 좀 많이 망가졌었는데 그래도 전반기 때 퍼포먼스를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만한 충분히. 그런 자원이다. 충분히 1라운더 픽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선수가 이제 조금 스태미너 이슈만 극복이 된다면 저는 지금 당장 선발로 다시 돌아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KT 선발진이 지금 국내 선발 자리가 다 차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리가 없어서 네, 자리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이제 건희님께서 잠깐 언급해주신 그 류현인도 상무에서 폭격을 하면서 내년에 분명히 기회를 받을 것이고 또 이제 강건이라는 좀 덜 알려진 선수도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선수 그 선수 아닌가? 11라운드 네, 11라운드 마지막 막픽에서 21년도였죠. 네, 21년도 드래프트 때 뽑은 선수로 알고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원상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커브를 가지고 있어서 퓨처스에서 계속 꾸준히 선발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제 기억에 SSG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맞아요. 잠깐 선발 등판했다가 재구 난조로 크게 무너져서 그 뒤로 기회를 못 받았는데요. 내년에는 또 모르니까 내년에는 또 좀 증속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뽑힌 선수가 이 정도 구속이면은 이미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을 그것도 것 맞습니다. 같기도 하고 네. 상당히 아무래도 좀 맨 마지막 픽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 선수는 이제 야구 커리어 쭉 이어나가면서 평생 따라다닐 나쁘게 말하면 꼬리표고 좋게 말하면 오히려 약간 반전의 드라마 약간 스토리가 그렇죠. 될 수 있잖아요. 또 이게 저희 야구를 본 이유가 꼭 성적도 성적이지만 또 저희는 이런 스토리라든가 그런 걸 이야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타팀 팬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네, 그러면 SSG 팬인 입장에서 제가 투타 한 명씩만 뽑아보자면 저는 정준재 선수와 박기호 선수 골라봤는데 괜찮은 건 모르겠고 그냥 잘했으면 좋겠는 제가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선수들입니다. 이 두 선수가 이제 24년도 드래프트로 올라온 선수들이고 올해 22일 드래프트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으니까 2사 드래프트도 좀 잘해줬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준재 선수가 사실 작년에 임팩트가 너무 셌잖아요. 그 박지환 선수랑 같이. 그렇죠. 작년에 임팩트에 비하면 못한 건 사실이지만 올해 1군 경험도 많이 쌓으면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 점이 좀 아쉽긴 한 게 정준재 선수가 수비에서 약간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가? 약간 그 주자들을 좀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2루수니까 이제 2루 베이스 커버를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주자가 뭔가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끝까지 태그를 안 해본다거나 그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그렇죠. 이게 경험 부족이라고 믿고 싶은데 혹시나 BQ의 문제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 이루수인데 사실 막 그렇게 판단할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도전적인 모습을 많이 안 보여줘가지고 그런 걸 이제 경험으로 좀 쌓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런 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또 박기호 선수도 올해 1군 등판을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5월에는 수비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고요. 이후로는 이제 재구 이슈로 2군 좀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사이드 투수여서 ABS가 좀 걱정이긴 한데 이게 고영표 선수는 ABS가 없던 시절을 살다가 ABS 도입되고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그렇죠. 모습이었다면 박기호 선수는 이제 2사 드랩이니까 딱 그 ABS와 함께 이제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적응을 좀 잘 해서 두 선수가 앞으로 좀 청라까지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기호 선수 좀 더 얘기해 보면은 사이드보단 좀 언더에 가까운 사이드인데 이 선수가 일단 그런 폼에서 140 일단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원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지켜보고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선수 관건은 그 오프스피드보다는 브레이킹볼 쪽이 좀 이슈가 있는데 이 브레이킹볼만 커맨드만 잘 잡히면은 그래도 추격조로라도 1군에서 얼추 쓰임새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게 ABS가 도입되니까 지금 사이드 언더가 지금 거의 리그에서 전멸하다시피 했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시점에서 그래도 ABS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이드암이나 언더 투수가 나오면 또 이거 나름대로 희소성으로서 또 맞아요, 작용을 맞아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좀 잘 커주는 게 아무래도 좀 이 팀 입장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불펜이 많죠. 지금 랜더슨 불펜이 많아요. 필승조 자리 꽉꽉꽉 차 있고.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아까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펜은. 부럽습니다. 네, 그 불펜 좋았던 2-3LG 이듬해 고생 많이 했죠. 그 불펜 좋았던 2-4 기아 우승 기아가 올 시즌에 이렇게 망가지는 건 그죠. 불펜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많이 쌓아놓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박기호 선수의 미래의 역할이 좀 팀에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좀 어차피 KT도 저희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채호 선수 요즘 이채호 선수도 계속 퓨처스 리그에서 퓨처스에 있습니다. 네.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트레이드돼서 지금 KT로 건너갔잖아요. 네, 맞아요. 랜더스에서. 근데 제가 기억한 거 맞다 후반기에 1군에서 엄청 잘했었던 걸로 기억을 몇 하거든요. 경기 몇 정도 경기인가요? 네. 그래도 얼추 뭐 아예 그냥 2군에서만 머물렀던 선수가 트레이드되자마자 어떤 1군에서 활약을 좀 보이는 거 보고 좀 놀랐는데 네, 그래도 막 146 정도 터치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선수도 그럼 그 선수 근데 나이가 좀 있어서 여기서는 언급이 안 네, 맞습니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젊은 선수들로 보자면 박지환, 이율의 김건우 이렇게 뽑았는데요. 사실 이제 지환이 같은 경우는 저도 그냥 응원픽. 네. 이제 사실 최정이라는 선수를 3루수로 볼 수 있는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SSG 팬분들 입장에서도 이 대체 자원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나타난 게 작년 이제 05년생 신인인 이제 박지환 선수인데 그나마 이제 그래서 이제 3루 대체자로 뽑자면 이제 작년 시즌에 박지환이라 3루에 한번 받고 키워봤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올해 퓨처스 수비 포지션을 보면은 구단에서는 내외야 유틸로 키우려고 보더라고요. 뭐 중견수로도 나왔다가 이제 그 경기 막판에는 뭐 우익수 좌익수 아니면은 뭐 이루수 유격수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그런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래도 한번 근데 3루수 그러니까 이게 3루에서 초반에 실책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박지환 선수가 초반에 좀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구단에서는 내외야 유틸로 키우려는 움직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좀 잠재력 있는 픽은 이유래 선수인데요. 사실 이유래 선수도 아직 보여준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그냥 크보에 장타형 포수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야구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된 느낌? 그래서 한번 뽑아봤고 그리고 이제 아마 오원석을 트레이드 카드로 쓸 수 있었던 배경에 이제 전역한 김건우가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파워피처 유형의 투수지만 이제 모든 파워피처 유형의 투수들의 단점인 제구가 사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되게 문제로 꼽혀왔거든요. 그때 네. 당시 이제 이의리 선수랑 같이. 그래서 이제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제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뭐 조금 잘 던지다가도 이제 또 볼넷 문제로 퓨처스에 갔다가 다시 또 이제 팀 사정상 뭐 대체 선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1군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때까지도 사실 좀 제구력 이슈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후반기에 투구 폼에 변화를 주면서 0점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삼진 능력은 신인 때부터 되게 뛰어난 걸로 이제 보여줬던 선수고 이렇게 좀 시즌 막판에 잡은 제구를 유지하고 투구수가 이제 뭐 7, 80개 넘어가면 힘이 떨어지는 좀 내구력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좀 이제 암울한 이제 어떻게 보면 김강현도 이제 선발로 볼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랜더스의 국내 선발진에 가장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팀을 좀 총 정리해 보자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랜더스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저는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야수 방송 나오면 랜더스의 가장 큰 문제는 육성이다. 계속 이렇게 외치고 암울하다라고 하시죠. 너무 암울하다, 네. 너무 속상하다, 이거 미래도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투수는 좀 오래 보여요. 아까도 언급이 됐지만 뭐 김건우 선수 튀어나왔고 그리고 말도 안 되게 구라 심라에서 1군 레귤러 후보가 지금 나왔잖아요. 저기 전영준 선수랑 박시우 선수. 그리고 타선이 문제인데 또 뭐 투수 얘기부터 해주시고. 네, 저도 투수 쪽은 정말 그냥 재밌게 쓸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 시즌 뭐 5선발 및 대체 선발로 좀 설명했지만 뭐 전영준, 김건우, 박기호, 박시우, 최민준, 송영진이 각각 이제 어떤 포지션의 투수로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팬으로서 하나의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불펜은 이제 아무래도 노경은 선수가 잘 던진다고 하지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이제 현재 필승조인 김희조가 코어 역할을 든든히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지 정도만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축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게 선발진이 가장 큰 숙제긴 한데요. 당장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올해는 사실상 4선발 문승원 카드가 실패를 했으니까 4, 5선발 자리에 누굴 넣을지 감코진의 선택이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해요. 뭐 여기에 뭐 아니면 뭐 올해 좀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뭐 다르게 뒤에 이제 불펜을 붙인다든지 그냥 그렇게 해서 4선발에 문승원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올 시즌 5선발 및 대체 선발로 나온 투수들도 있고 아니면 또 이로운 선발로 들린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선택지인 올해 드래프트 1라운더인 김민준의 선발 수업 네. 뭐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내년도 올 시즌에 그 이제 5선발 대체 선발 이런 거에 좀 좋은 기억 때문에 뭐 이번 시즌처럼 이렇게 오디션을 계속 5선발 자리는 하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그냥 팬 입장에서 선발 자리를 어떻게 구성해낼지가 기대되면서 궁금한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실험픽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 그거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야수진은 사실 올 시즌의 스쿼드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에레디아를 잡는다는 가정하에 오른쪽 외야 한 자리가 남는데 한요섬도 이제 사실 풀타임 우익수는 힘든 나이가 됐고 아마 류효승이 이 자리를 꿰차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류효승 선수가 퓨처스에서도 거의 지타로만 출전해서 코너 외야긴 하지만 수비 능력이 사실 심히 걱정되긴 하거든요. 진짜 올해 안현민 선수도 사실 운동 능력이 그렇게 없는 편이 아님에도 운동 능력이 좋음에도 되게 그 코너 외야임에도 타구 판단하고 그런 모습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 선수는 아예 그냥 수비 포지션 자체를 뭐 정해두고 뛴 적이 거의 프로 와서 없어가지고 그런 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내야도 이제 그나마 이제 변동이 있을 것 같은 포지션은 포수하고 1루 뭐 포수 자리도 뭐 변동이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그냥 이제 기존에 있던 이지영 선수 대신에 뭐 이유래 선수와 조영우의 선의의 경쟁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미필인 조영우 선수가 그쵸. 내년 이제 아시안 게임에 뽑혀서 군면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내년엔 진짜 잘해야 합니다 우리 형우. 맞습니다. 포수 좀 더 얘기를 해보면요. 직전 그러니까 올해 드래프트 말고 작년 드래프트의 랜더스의 1픽이 이유래 선수였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랜더스 포수 유망주는 누가 뭐래도 조영우였고 사실 올해 또 후반기에 조영우가 사실상의 포수 주전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이유래 선수를 뽑을 때는 랜더스 그 프런트나 저기 구단 관계자들이 약간 조영우 선수를 좀 포기를 하는 내지는 좀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 귀하디귀한 1라운드 카드 한 장을 포수에게 태우지 않나 싶어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조영우 선수를 조금 더 믿고 혹은 그 성장 가능성 좀 더 조금이라도 봤다면은 사실 이유리 선수를 뽑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1라운드에서. 이유가 딱히 없었죠. 김영우도 네. 살아있었고. 근데 이게 좀 꼬인 게 어쨌든 조영우 선수가 올해 그래도 후반기에 주전을 차지하면서 그래도 얼추 1군 선수 비스무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꼬였어요. 이게 꼬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러면은 지금 포수 유망주가 둘이 지금 경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둘 중 하나를 빨리 이제 군대를 좀 보내는 게 네, 이게 조영우 선수는 이르 선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상무면 좋겠지만 상무 아니더라도 뭐 어떻게 뭐 요즘엔 또 현역이라든가 뭐 공익 저기 사회복무원 하면서도 몸 잘 키워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보내는 게 나은 것 같고 류호승 선수도 얘기를 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선수를 크게 둘로 나눌 때 야구 선수를 투수랑 야수로 나누잖아요. 근데 야가 저희가 한자로 따지면 야가 그 필드 할 때 그 야잖아요. 네. 왜 우리가 그러면 야수라고 왜 부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일단 돼야지 뭔가 그 또 타순에 들어서 하지 이게 아예 자기 수비 포지션이 아예 없는 선수는 타격이 정말 무슨 뭐 저지급으로 파괴적이지 않는 이상은 타자로 출전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랜더스도 아까 앞서 KT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로 랜더스 타선도 결코 어린 타선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최정 있고 한유섬 선수 있고 그 둘이 어쨌든 지금 지타 슬롯을 앞으로 계속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죠. 만약에 에레디아는 빼도 될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지타를 계속 지명타자 자리를 계속 요구할 만한 선수들이 팀에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나름 상대적으로 젊은 물론 30이지만 이제 그 류호승 선수가 또 지명타자 자리에 계속 탐내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비 포지션이 네.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든의 포지션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우익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익수 그죠. 수비 연습을 겨우내 열심히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수 육성 기대도 안 합니다. 솔직히 이게 안현민은 그냥 자연 발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쓸만한 레귤러 자원을 건진 게 최근에 천성호? 근데 그 천성호조차 LG로 갔잖아요. 이제 트레이드 됐으니까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백호를 올해 끝나고 이제 놓치게 된다면 팀 타선의 고점은 사실상 안현민과 외국인 타자 하나가 혼자 이제 책임을 지는 일명 독박 야구가 올해보다도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전 야수들의 나이들이 이제 한 살 더 먹을 테니까 더 꺾일 게 사실 눈에 뻔하죠. 근데 강백호 선수를 못 잡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오히려 올해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야수진 쪽에서는 확실히 미래가 좀 암울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투수 쪽은 말씀이 아까 경훈님께서 짧게 얘기해 주셨지만 오프스피드 피치 굉장히 잘 달아준다 했잖아요. 맞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투수들 고점 어쨌든 무조건 페스티벌 구속에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른 팀들은 거의 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죠. 올해 키워드는 증속이었어요. 확실히 증속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고 이 덕을 본 투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딱히 증속의 면에서 떠오르는 투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키움 같은 경우에도 뭐 투수 육성 안 된다 뭐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키움조차도 투수들의 증속은 지금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KT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확실한 개선이 돼야 앞으로도 뭐 좋은 투수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그 KT 제외하고 다른 팀들은 다 그런 경우 하나씩 있었어요. 뜬금없이 2군에서 이름도 모르는 투수가 뚱하고 1군 마운드를 밟았는데 150을 뿌려. 네. 그런 선수들이 적어도 각 팀에 한 명씩은 있었거든요. 특히 올 시즌은 또 올 시즌이 또 아무리 트랙맨 바뀌고 뭐 좀 뻥튀기 됐다고 해도 어쨌든 증속이 된 시즌인데, 근데 KT에 올해 글쎄요 그런 선수가 있었나? 전용주? 진짜 뜬금없이 그런 선수는 전용주. 문용익 정도. 근데 그 두 선수들이 사실 나이가 네, 어린 선수들이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문용익은 95년생인가. 네. 그러니까 그 선수가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는 사실 다 20대 한 초중반 군대를 앞두고 있거나 군대를 막 갔다 왔거나 그런 선수들인데, 사실 문용익 전용 선수는 나름 볼 거를 대충 다 본 선수들이니까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기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KT가 좀 아직도 익산에 있잖아요. 퓨처즈 시설에. 네. 네, 잘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KT와 SSG 올해의 성적과 또 장기적인 전망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KT는 비록 아쉽게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하면서 5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로 기록은 마감하게 됐고요. SSG는 작년 KT에게 패하며 가을 야구에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준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희비가 엇갈린 두 팀, 올 가을뿐만 아니라 내년 시즌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